지금까지 우리는 스토리라는 것으로만 봐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라는 걸 종이에 써야 되고요. 이야기를 해야만 되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선형 구조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찻집에 앉아서 땅땅 두들기면서 관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을 봐가면서 재미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재밌는 부분은 더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요. 스토리는 세계관이 완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전설의 고향의 모든 시리즈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같은 세계관 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등장하는 건 다 다르고요. 매 편마다. 인사함이 등장해서 내 다리 내놔 그러기도 하고 여우가 간을 빼먹기도 하고 하지만 다 같은 세계에 있거든요. 그 전에는 회사의 업태나 업종을 물리적인 생산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찍으면 출판사, 음반을 찍으면 음악사, 아니면 게임을 만들면 게임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사물 중심의 그걸 했는데, 당장 우리가 음반사라고 부르는 회사만 봐도 이제 더 이상 음반 노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콘텐츠 그 자체를 만들어내죠. 책도 만들고요,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굿즈도 만들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메타버스 제작사가 하는 일은 세계관 그 자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IP를 만드는 일을 하고 여러 제휴를 통해서 그것들을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동일한 세계관 하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규합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건드리게 되고 출판도 하게 되고 직접 책을 찍지는 않더라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콘텐츠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웹툰, 웹소설, 이제 웹도 전통이 됐죠. 소설이라든가 만화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좀 더 미묘한 형태들이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NFT 아트가 됐든 아니면 제품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색깔이라든가 브랜드 IP라고 요즘 표현하는 단순히 상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이지 않은 비정형적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매체의 형식과 문법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IP 자체가 가진 본질이 무엇이냐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게 더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 집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설을 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스토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스토리라는 것으로만 봐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라는 걸 종이에 써야 되고요. 이야기를 해야만 되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선형 구조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찻집에 앉아서 땅땅 두들기면서 관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을 봐가면서 재미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재밌는 부분은 더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요. 글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시간 흐름 혹은 활자 흐름을 따라서 일렬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야기 구조는 스토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근데 점점 기술 발달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영화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금 마블의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가 있죠. 어떤 건 시기상으로 앞이고 어떤 건 시기상으로 뒤지만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시기상으로 먼저 된 걸 보지 않으면 뒤에 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게임들은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캐릭터를 키우고 흐름을 따라서 끝에 엔딩에서 보스를 해치운다. 근데 오픈월드의 대두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지만 여전히 스토리 구조를 갖고는 있었죠. 엔딩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생존이라는 걸 테마로 하는 워킹 시뮬레이션 장르들. 그러니까 난 무인도에 떨어졌고 나무를 구해서 집을 짓고, 가령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은 스토리가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가 그런 단순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어디 가면 용이 살고 어디 가면 무언가가 살고 지하로 파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 구조들 말이죠. 이 구조들은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토리는 세계관이 완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근데 매력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세계관이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한마디로 커뮤니티를 모으고 그 커뮤니티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받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전 세계의 범용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게 좀 더 흉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귀여운 망아지들의 세계를 좋아하는 40대 남자들의 그룹. 누가 좋아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세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구독 모델의 창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구심점이 바로 세계관이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인물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거기에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의 모든 시리즈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같은 세계관 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등장하는 건 다 다르고요. 매 편마다. 인사함이 등장해서 네 다리 내나 그러기도 하고 여우가 간을 빼먹기도 하고 하지만 다 같은 세계거든요. 지역적으로 같은 세계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단편적인 소재들을 계속해서 NFT 아트로서 발출을 하고 이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확장시키고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냅두고 이 세계관이 존재한다라는 세계관을 어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감지만으로도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팬들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심하고 좋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반드시 반응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둑의 포석과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놀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 포석을 잘 쓰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세계관도 그런 겁니다. 포석을 잘 놓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게 되더라도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서로 주고받은 느낌인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글을 잘 쓰면 갑자기 저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져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끄느냐.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가 되면은 붐업이 일어나요. 서로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팬덤은 어떤 하나의 질서체계가 일제히 지위를 내리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뜨문뜨문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셀 커뮤니티라고 부른다면, 조그만 셀이라고 부른다면 셀 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일어나요. 개인이 아니라. 그럼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조공이라든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 네가 안 하고 남을 시키지? 이런 거예요. 왜 미국에 있는 애한테 앨범을 사라고 돈을 보내지? 네가 안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인터넷 밈을 예로 들어보죠. 인터넷 밈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각 셀 커뮤니티들 그 문화권들은 그 인터넷 밈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조해서 다시 전파해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또 그러고 있거든요. 온갖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밈을 섞어갖고 다시 재유통시키고 있으면서 이걸 촉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이 그 모든 커뮤니티에 어필할 정도의 멋진 컨텐츠여서 한꺼번에 유통이 되는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좋은 작품을 썼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유통이 되는 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딘가에 이게 어쨌든 오케이만 받으면 그 뒤에 편승 같은 축제 같은 게 일어나요. 저마다의 이유로 이 축제를 즐기면서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령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형태, 저스틴 비버를 좋아하는 그 많은 팬들은 그렇게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말이죠. 네. 조용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들은 달라요. 양식이 있단 말이죠. 행동 양식이. 서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먹히는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원래 드려야 될 말씀은 글로벌이 뭐냐는 거죠. 글로벌은 외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다른 문화와. 자, 근데 점점 우리는 지리적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넷플릭스 지리적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접속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지리는 빼고, 뭐 라이센스 사업이니 뭐니 이런 좀 사업적 얘기도 빼고. 그럼 이제 뭐가 남냐는 거죠. 점점 하나둘씩 빼고 나면 우리에게. 글로벌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른 그냥 문화권이 남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의 작품이 모든 문화권을 아우르려고 이제 노력하느냐. 아니요.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냥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어필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좀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비물을, 무협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협을 내는 게 장르지 않습니까? 1단계는 키워드를 모으는 겁니다. 단어들을 모읍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표현할 단어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뱀파이어라면 일단 뱀파이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그 뱀파이어라는 단어에서 이빨이라든가 검붉은 망토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걸 점들을 모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2단계는 선을 긋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연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골프와 라운드와 복싱과 라운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관되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선명하게 만든 거죠. 그냥 맥락 없이 라운드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뱀파에 등장하는 마늘과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은 어떤 단어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지위와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과 단어들, 아까 모아놨던 단어들의 연결관계를 전부 만드는 거죠. 세계관 체계하에서는 아까 모았던 그 단어들의 연결도들을 만들면 이게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면서 핵심에 놓여지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핵심 단어를 추린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시작되면 어떤 단어부터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3단계에서 저는 시트라는 걸 만듭니다. 인물 시트, 장소 시트, 사건 시트, 사물 시트. 그러면은 시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까 연결도를 가진 키워드들이 한 장의 종이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난 장소라든가 활약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인물을 설명하다 보면 나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의 집합체가 나오는 거죠. 이걸 작은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아니면 사물에 대한 설명.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인물이 애용하던 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랑 함께 살았던 동물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트들을 차곡차곡 만드는 게 세 번째 단계. 제 머릿속의 이미지로는 첫 번째가 점이었고 두 번째가 연결된 선이었다면 이번 거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인물의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것 같은 느낌이요. 그냥 나머지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걸 하나의 종이에 옮겨놓은 것 같은 3차원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이게 세 번째 결과물이고요.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저는 오프닝 시나리오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단면 같은 되게 싱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다 일어나서 담배가 피고 싶어서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서 한 대를 피고 집에 들어가서 잤어. 재미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사회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 느끼시는 거지 이건 이 세계관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거야. 아, 새벽까지 일하는 곳이 있구나. 걸어서 나갈 수 있구나. 이게 조금만 색다르게 변형되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새로운 색깔이 씌워지거나 새로운 단면. 아, 저 세계는 저런 곳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오프닝 시나리오들을 필요한 만큼 만듭니다. 여기까지 가면 시간을 가진 거죠, 이제. 사이클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라든가 어떤 시간의 흐름을 가지니까 이제 이거는 시간을 가진 3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짧은 토막입니다만.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이게 전혀 난생 처음 보는 세계라고 할지라도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작곡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배치할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3단계에서는 정적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프닝 시나리오에서는 동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를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영화 감독님일 수도 있고 뮤비 컨셉을 만드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앨범 자켓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무언가의 컨텐츠들 말이죠. 아니면은 지금 녹음물이라든가 오디오 녹음물이라든가 작은 미니 픽셀들이 돌아다니면서 반복되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NFT 아트처럼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는 GIF 영상물일 수도 있고 배너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작업에서 세계관 작업이 끝납니다.